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즘 6단 수강생 분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취소는 정선의 덤 30집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러면 바둑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강생의 경우에는 장점이 수익이고 단점이 형세 판단과 끝내기, 그 다음 바둑을 좀 빨리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바둑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기가 강한 바둑은 바둑을 이런 식으로 넓게 만들어서 그 안에 상대편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는 바둑을 선호하게 되고요. 날일자 걸침을 했을 때 한 칸으로 받는 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공격적인 바둑을 계속 둘 거였다면 저는 협공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3-3 들어가는 정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변도 흑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싸움, 그러니까 젖히고 단수치고 올려서 이런 싸움이 만들어지면은 흑이 공격적인 바둑을 둘 수 있고요. 자기의 장점인 수일기가 잘 드러나는 바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칸으로 지키게 되면 날일자하고 두 칸을 뛰는 순간 바둑 자체가 집바둑의 형식을 띠게 되고, 그러면 단점이 좀 더 부각되는 바둑이 돼요. 물론 인공지능을 찍으면 그 차이는 되게 미비해요. 1%에서 2% 사이일 테지만, 그렇지만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두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바둑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기에서 한 칸으로 두는 수의 경우에는 나중에 백이 다가왔을 때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건 이제 백한테 좌상 귀를 뺏겨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흑이라면 이렇게 붙이는 자리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젖히고 2단 젖히고 단수 친 다음 연결하는 정석이 있거든요. 이 정석의 경우에는 흑은 상변을 먹고 백은 좌변을 먹는 정석인데요. 지금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쭉쭉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아래로 두면서 상변 모양을 키우는 바둑을 두는 걸 저는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한 칸을 두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백의 경우에도 방금과 같은 흑의 모양이 좋아 보이니까 늘어서 받을 텐데요.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지켜놓는다면 저라면 이런 바둑을 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좌상도 두고 상변도 둘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실전에는 날일자 걸침 후 두 칸을 띄워뒀는데요. 이 수 같은 경우는 날일자를 뺏기는 순간 돌의 위치가 날일자에 있는 게 나은데 오히려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흑이 포석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긴 힘듭니다. 하변을 뒀고요. 한 칸 두고 자, 여기서 삭감을 갔는데 삭감은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제가 흑이었다면 우선은 여기 막아서 일단 지켜놓는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들어간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포위당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칸을 띄워 놓는다면 여기 공간 자체가 넓어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백의 경우에도 바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나를 일자하고 올려가지고 간접적인 공격을 할 텐데요. 이런 식의 바둑이 되겠죠. 수익기가 세다면은 이런 식으로 타개하는 바둑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전에 약간 소극적인 수여서 백이 그냥 받아주죠. 이렇게 되면 상변 모양이 크기 때문에 백도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석 만들어 놓고 나서 눈목자를 갔죠. 이제 공격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 타이밍에 제가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멈추고 날일자를 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기서 제가 계속 늘어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칸으로 도망가는 순간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끼우는 약점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까다로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두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먼저 두면서 저희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 이제 성동격서라고 하죠. 바로 공격을 했을 때 성공하기 힘들다면은 반대편을 먼저 건드리면서 세력을 좀 쌓은 다음에 공격하려고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손 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한 칸으로 도망갔는데요. 이 수는 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보통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흑돌한 점이 너무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선택, 이 선택 자체는 이제 나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진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있는 게 보통인데
한 칸을 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량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6단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량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후 진행해서 싸움 과정에서도 흑이 되게 타개를 잘했어요. 나가는 것도 좋았고 살려놓고 나서 반대편으로도 잘 도망갔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 수도 있는데 싸움 자체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밑에부터 건드리는 이런 성동격서와 같은 비슷한 작전들, 이런 것들 꼭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여기까지도 다 좋았어요. 약점 너무 잘 지켰고요.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해질 걸 알고 한번 후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행을 빠르게 시키고요. 중요했던 장면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중요했던 장면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흑은 위험했던 돌들을 다 잘 살렸고요. 수읽기 실력이 좋으니까 잘 살려요. 그리고 백의 경우에는 이제 상변집을 잘 만들면서 바둑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때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흑이 바둑이 나쁘지가 않아요. 충분히 잘 만든 바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런 한 칸 뛰는 수들이 약간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수순이 단수를 치고 두는 게 정확한 수순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걸 먼저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백이 찌른 다음에 한 점을 버립니다. 이러면 괜히 악수교환이 돼버리죠. 만약에 이때 단수를 먼저 치고 한 칸을 뛰었다면 찔렀을 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지켜야 되게 되고 연결을 하면 이걸 잡으러 가는 건 뚫렸을 때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연결을 못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때려서 지켰을 때 악수 교환을 안 해도 되죠. 지금부터는 살고 죽고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끝내기를 잘하냐, 누가 더 집을 잘 만드냐의 싸움인데 여기서부터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읽기 실력도 좋고 두면서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좀 압박을 하면서 끝내기로서 이득을 좀 봤고요. 이때가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때 흑은 몇 집일까요? 자, 여기서 형세 분석 한번 눌러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126집 좋다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제가 이거를 바둑알로 이렇게 세모로 다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어느 부분이 실수가 있었는지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흑집을 여기 좀 많이 샜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 놓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없앤다고 보면은 26집까지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판단한다면은 저는 흑을 45집이라고 셌고요. 백을 56집에 중앙이 몇 집이 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물론 이 바둑이 호선 바둑이었다면 백이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정선의 덤 30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이 그냥 잘 정리하면 이기는 바둑입니다. 여기서 이것만 늘어나도 지금 중앙 쪽에서 흑도 5집이 만들어지고 여기 뚫리는 약점을 치받아서 지켜놓는다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일기에 자신이 있는 나머지 이 싸움을 한 번 더 걸거든요. 그래서 패가 만들어졌는데 패감이 너무 작은 패감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에 대한 실수예요. 수일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에 대한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길 때려서 제거를 한 다음에 두 점을 버리는 대가로 왼쪽까지 뚫어버리죠. 여기서도 지금 흑돌 전체가 못 살아있으니까 여길 또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눈목자 끝내기도 다 당해줘야 되고 이후에 마늘목 끝내기 또 당했죠. 여기도 다 끝내기 당했죠. 여기서도 끝내기를 당했어요. 지금 보면은 끝내기가 들어간 시점에서 흑이 거의 한 집도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일기에서의 장점과 끝내기에서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냐면은 우선 첫 번째 형세 분석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우리 수강생 분께서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53초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바둑은 25분으로 두는 바둑인데 저는 초읽기까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수읽기 실력이 좋은 우리 수강생 분께서는 시간을 남겼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웬만하면은 내가 가진 시간은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러려고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일기가 강한 사람의 바둑의 경우에는 좀 두텁게 두는 게 중요한데 바둑 자체가 너무 얇다 보니까 타개하느라 진이 다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패를 들어갔을 때 백이 쓰는 팩감들은 악수 팩감이 없는데 흑이 쓰는 팩감들이 팩감으로서의 악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물러나게 되고
여기까지 딱 연결했을 때 이때는 백이 조금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백이 6집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 집 차이로 본다면 정선에 덤이 30집이 있었으니까 원래 차이라면 36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차이가 났죠. 타계를 엄청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 너무 손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처럼 사활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 끝내기 장면을 돌아가서 계속해서 형세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뒀으면 이겼을까를 복귀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복기가 중요합니다. 복기를 많이 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뒀어야 됐구나, 저기서 저렇게 뒀어야 됐구나를 계속 떠올릴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졌던 바둑들이 한 며칠간 밤에 생각이 나요. 자기 전에도 이렇게 뒀으면 이겼나? 저렇게 뒀으면 이겼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복기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